여러분 투자는 미래를 전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서사 이야기가 있는 거죠. 서사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제가 자주 요 근래 인용했던 미국의 유명한 그런 투자 자문회사 릭 엘드만 씨가 쓴 아주 충격적인 보고서 The Death of 6040 주식 60% 채권 40%를 배분하는 자산 활당의 죽음이라는 그런 보고서에 보면은 지금부터 25년 2030년 정도의 시장 전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시장이 19조 달러 지금 2조 7천 달러입니다. 2조 7천억 달러 토커나이제이션 토커나 시장이 16조 달러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기대를 걸고 있는 그런 뭐 예를 들면은 이 로봇 시장이라는 것이 2320억 불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다 이런 전망이지 않습니까? 전망. 어마어마한 전망이죠. 이걸 보면 당장에서 뭘 하는가 하니까 아, 이 비트코인의 미래가 굉장히 밝구나. 암호화폐의 미래가 굉장히 밝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 딱 감고 새로운 자산군으로 떠오른 비트코인의 이거를 보고 1% 5% 10%는 가능한 넘지 않게 그렇게 투자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몇 사람들이 엄청나게 험담을 해놨습니다. 비트코인 사라고 한다고. 본인이 안 사면 되는 거지 뭐. 10% 정도니까 뭐 꽝이 되더라도 크게 타격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10% 정도 권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10% 투자하는 것을 앤소니 폼플리아노 확신 있는 투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0%니까 비트코인이 여러분들 제로가 되더라도 타격받을 일은 없는 거죠. 자기 자산의 최대치 10% 정도를 투자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10%를 투자하는 그 배경은 모든 투자의 여러분들 중심에는 분산된 투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ETF 투자를 70에서 이런 90%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 정도를 떼가지고 비트코인과 같은 그런 투기적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개별 기업 투자가 아니고 여기 보시다시피 분산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게 이런 든든한 뒷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별 기업 투자 위주로 자기의 자산이 구성되어 있으면 가능한 비트코인 투자 비중을 훨씬 더 낮춰야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가정하는 것은 자기 자산의 70에서 90% 정도가 이렇게 ETF 투자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럼 안전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런 투자는 최소 10%에서 30% 정도 매년 성장할 거니까. 그런 경우는 10% 정도를 맥시멈으로 할당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0% 투자하는 것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인 앤소니 폼플리아노의 주장처럼 확신 있는 투자 컨빅션 인베스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럴 수도 있지만 이게 고수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10%를 넘어 가지고 30% 40% 여기 앤소니 폼플리아노는 더 많이 하라고 그렇게 권하지만 그거는 뭐 제가 공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드릴 수가 없고 저는 공식적으로 맥시멈 10% 정도를 한계고 그 이유는 자기가 알아서 해라 이런 이야기인 거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래도 이 비트코인 투자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지금도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사람이 투더문 달까지 올라가도록 많이 올라가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여러분들 그런 기대감이 다 깨져 가지고
이렇게 폭락을 해서 맥도날드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딱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시니컬하게 여러분들 해놨는지 보시게 되면은 가능하면 이런 개별 주식을 줄이고 ETF를 투자하시기엔 정신건강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ETF는 굉장히 정직하게 SCHG 연 14% 성장합니다. 꾸준하게. QQQM 한 16% 계속 성장합니다. FTC 17에서 18% 성장합니다. SMHX 25% 정도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SMHX는 26개 기업에 투자가 되어 있고 FTC는 한 100개 정도가 되어 있을 겁니다. SCHG는 지금 230개니까 그게 과학입니다. ETF에 투자하는 것은. 그래서 개별 주식 비중을 낮추고 ETF를 투자하게 되면은 가장 든든하게 여러분들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성장하는데 이제 자산 총자산의 한 10% 정도를 해가지고 투기적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회용 일일 근로자가 돼야 되는 건데 한 남자가 하늘에 떠 있는 거대한 비트코인을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래는 투더문이라는 문구가 써져 있는데 이거는 암호화폐 투자자들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가격이 폭등하여 달까지 간다는 희망적인 기대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대가 깨져 가지고 그냥 추락을 한 겁니다. 암호화폐 가격이 추락을 해버린 겁니다. 비트코인이 사라지고 붉은색의 맥도날드 로고가 새겨진 모자가 하늘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투자가 실패거나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했음을 뜻합니다. 3단계 남자가 맥도날드 모자를 쓰고 실망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꿈이 사라진 겁니다. 4단계 맥도날드 모자를 쓴 남자의 팔뚝에는 비트보이, XRP, 리플일 겁니다. 이더리움, 그다음에 홀드온, 디어라이프 이런 것이죠. 이런 암호화폐 용어 및 관련 문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10% 정도는 투자할 수 있다 이야기죠. 그렇게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벌벌벌벌 떨 게 아니고 10% 정도는 고수익 자산에 투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비난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 자산의 10% 정도는 잃어도 괜찮다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투자하는 겁니다. 이 밈의 핵심적 의미는 투기적인 투자가 실패한 이후에 투자자들이 결국 저임금 노동시장으로 돌아가게 되는 냉소적인 풍자입니다. 뭐 이런 거 항상 있을 수가 있습니다. 투자는 실패할 수가 있으니까. 실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0% 정도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때는 이건 잃을 수 있는 돈이다. 그렇지만 한번 베팅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구권 밈 문화에서 맥도날드 모자를 쓰는 것은 투기에 실패한 투자자가 생계를 위해서 저임금 서비스직을 구하게 되는 상황을 상징합니다.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다 자기가 미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가설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니까. 자, 여기 이제 스톡마켓의 전문가가 대박치는 주식 투자를 노리는 것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보냈네요. 특히 중소형주 테마 주식을 투자할 때는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거예요. 지금 시장이 과열됐기 때문에. 이 광풍이 마침내 끝날 때 많은 사람들이 급등했던 종목들 가운데 일부에서 저가 매수를 시도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저는 인내심을 갖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매년 30%씩 수익을 내주지 않습니다. 저는 검증되었고 수익성이 있고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그리고 공정한 가치 평가에서 거래되는 기업들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대개 대형주를 이야기하는 거죠. 대형 주식들. 저는 실질적인 사업이나 수익성이 없는 채 현재 달까지 쏟아오르는 급등주들을
서둘러 매집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똑똑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회사들이 얼마나 더 오래 급등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광란의 춤이 멈출 때는 하락폭이 15에서 20%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근본적인 지지 기반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매출조차 없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ETF 투자를 하자는 거죠. ETF 투자를 하게 되면은 ETF가 지수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근본이 없고 기반이 없는 기업은 ETF에 포함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편하게 뭐 다 살자고 하는 거니까 투자도 편하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다음에 몰빵 절대 금지입니다. 몰빵 절대 금지. 자, 이런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 한 10% 정도는 뭐 좀 저는 별로 위험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변동성이 많은 거하고 위험한 거는 다르거든. 위험한 거는 원금을 잃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한 10년 정도 비트코인에 10% 정도를 투자한다는 건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원금 잃을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나 변동성이 높고 낮기 때문에 단기 투자는 안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초기 투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투자도 건물을 짓는 거하고 비슷한데, 건물을 지을 때는 항상 그 건물이 ETF 투자를 기초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ETF 투자를 하고, 그리고 미국인들은 대개 여기에 500개 기업에 다 투자하는데 VOO, IVV, SPY, SPLG가 S&P 500 지수를 그냥 기계적으로 추종하는 펀드들이지 않습니까?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500개 기업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좀 낮아지는데, 내가 투자하면 그렇게 안 하겠다 이야기죠. 500개까지 투자할 필요 없고 500개에서 여러분들 다 절반 정도를 발라가지고 절반 정도 투자는 SCH나 뱅가드 VUG 같은 제품에 투자할 수가 있다 그죠. 그러면 연평균 수익률이 2% 정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표준 편차 조금 오르고 내리는 것은 조금 더 심해지게,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야기죠. 중요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이 4개입니다. 4개.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꼼꼼히 따져보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남들이 많이 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S&P 500을 투자할 때도 그냥 500개 기업 대상으로 투자하는 상품보다도 절반 이하로 투자하는, 여기 찰스 스왑에서 만든 SCHG나 뱅가드에 만든 VUG 같은 그런 상품을 하는 게 좋겠죠.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뭘 물어봤는가 하니까, 지금 내한테 당장 여러분 한 10만 불 정도가 생겼다. 우리 돈으로 한 1억 5천만 원 정도가 생겼는데, 그거를 분산 투자하지 않고 그냥 몰빵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뭐 어떤 정려를 받거나 상속을 받아 가지고 10만 불 정도 생겼다고 가정하시죠. 가장 고수익 분야인 반도체 섹터에 SMH에 투자할 건지 아니면은 비트코인을 살 건지를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사람한테 물어본 것이 아니고 AI한테 물어본 겁니다. 만일 당신이 글록에게 물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세운 글록에게 10년 투자하겠다. 당신이라면 지금 10만 불어치를 반도체 주식을 갖겠냐 아니면 비트코인을 사겠냐. 다른 전문가 의견 말고 당신 이야기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뭘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딴 사람 이야기 주저리 하지 말고, 글록 네가 투자하면 네가 10만 불 갖고 어디 투자하겠냐. 글록이 단호하게 나는 반도체 투자하겠다. 만약 제가 인간처럼 10만 달러를 투자할 수 있다면 10년 정도 장기 투자하면 100% 반도체 주식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다음에 뭐 반도체가 전망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음 제미나이한테 물었습니다. 구글 제미나이한테 똑같은 질문을 던진 겁니다. 10년 정도 내가 장기 보유하겠는데 당신이 10만 불이 많이 생겼다면 반도체 섹터에 있던 반도체 이런 가장 성장성이 빠르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반도체 실물 자산을 사겠냐 아니면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자산군을 사겠냐. 제미나이가 이러면 확실하게 뭐라고 하는 거 아니까 저도 반도체 사겠습니다. 예. 왜? 반도체가 미래의 필수 인프라이기 때문에 AI 붐이 생기고 그래서 뭐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딴 사람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네 이야기 제미나이 네 이야기 해봐라. 예? 예. 반대투 주식은 단순히 현금을 보유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자산 가치를 보존하고 정식하는 데 더 확실한 선택입니다. 아마 앞으로 10년 동안 반도체 SMH 같은 이름 투자하게 되면 한 30% 정도 수익을 올릴 겁니다. 연평균 30% 이름 늘어난다고 보시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는 겁니다. SMH나 SMHX나 SOXQ 같은 반도체 이름 섹터에 펀드에 투자하게 되면 30% 이름들 30%는 그냥 먹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이런 좋은 시대입니까? 10년 정도는 반도체 섹터에 투자할 만한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제미나이도 예, 저도 반도체 섹터에 투자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자기가 왜 투자 안 하는지. 비트코인은 본질적으로 불확실합니다. 극도의 변동성이 있습니다. 제가 10년 후에 확실한 성장을 목표로 10만 달러를 투자한다면 미래 산업의 쌀이자 검증된 수익 창출 구조를 갖고 있는 반도체 주식을 선택하여 안전하면서도 구조적인 성장을 추구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도체 주식을 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도체 주식도 여러분들 AI 모델이 전부 다 로직이 달라가지고 논리도 다 다릅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주로 네트워크 효과와 화폐 신뢰도 하락이라는 심리적 요소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미래에 비트코인보다 더 우월한 디지털 자산이 등장할 수도 있고 각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가 등장하면 비트코인 지위를 위협할 기술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누구 함께 또 물어본 줄 아십니까? 알리바바가 만든 코벤이 상당히 성능이 좋습니다. 퍼플렉스티한테 또 물었습니다. 퍼플렉스티한테 미국의 3대 이름 AI 모델이 전부 다 반도체를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만약 지금 10만 달러를 들고 10년 후를 내다본다면 인공지능 투자 철학 관점에서 비트코인이 아니라 반도체 주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대답하는 겁니다. 몇몇 대형 자산 운용사는 2035년 비트코인 가격이 100만 달러에서 140만 달러의 수준을 도달했다고 보는데 이것은 연평균당 28% 정도의 복리 성장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불확실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기대 수익은 높지만 변동성이 너무 크고 규제 리스크가 크고 정책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저는 올인을 해야 된다면 반도체를 투자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죠? 제가 여기서 그만두지 않고 알리바바의 QN한테 물었습니다. 여러분 알리바바 수준이 엄청납니다. QN 모델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지난번 모델보다. QN에게 묻겠습니다. 10년 후를 내다본다면 당신이라면 지금 10만 불어치를 반도체 주식을 갖겠습니까? 아니면 비트코인을 갖겠습니까? 다른 전문가 의견 여러분들 말고 당신이 간다면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물었습니다. 여러분 칼같이 답하네요. 저 비트코인 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 조언을 넘어서
미래에 대한 철학적 기술적 경제적 판단이 담긴 선택입니다. 제가 Q&A이 아니라 이 질문에 답하는 AI로서 제 입장을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저는 당연히 비트코인을 사겠습니다. 10만 불어치를 비트코인을 사겠다는 겁니다. 누가? 알리바바가 만든 여러분 Q&A. 그런데 그 설명이 너무나 여러분들 다릅니다. 희소성과 디지털 금속성,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은행의 무제한 인플레이션 정책과 대비되는 절대적 희소성을 제공합니다. 10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통화가치 훼손이 지속된다면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더 강력한 위치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통화가치가 계속 훼손될 겁니다. 돈을 계속 찍어낼 거니까. 제도권 수용 확대. 이미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었고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10년 후에는 국가 차원의 보유가 더 확산될 수 있고 일부 국가는 외환 보유고의 일부로 비트코인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어마어마 여러분들, 이런 중국이 엄청나게 따라잡은 겁니다. AI를. 3.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 반도체는 분명 핵심 인프라지만 경쟁이 극심하고 기술 주기가 빠르고 정치 지정학 리스크가 매우 민감합니다. TSMC, 엔비디아, 삼성 등이 지금은 강력하지만 10년 후에는 동일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게다가 반도체 주식은 개별 리스크가 큽니다. 아주 리스크가 큽니다. 비트코인은 기술이자 네트워크이자 반도체는 산업입니다. 굉장히 기발한 여러분들 지적을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단일 자산 에셋입니다. 그 뒤에는 탈중앙화된 글로벌 네트워크와 합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주식은 특정 기업의 성과에 의존합니다. 저는 시스템 리스크보다도 네트워크 리스크가 더 낮다고 봅니다. 여러분 중국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Q&A 답은 대단히 창발적인 답인 겁니다. 비트코인은 자산이다 이야기죠. 비트코인은 상품이기도 하고 기술이기도 하고 네트워크이기도 하다 이야기죠. 화폐이기도 하고 네트워크 리스크보다 반도체 회사의 이름 시스템 리스크가 더 크다고 본 겁니다. 회사의 개별 주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SMH 같은 데 투자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고정관념이라는 게 이렇게 겁난 겁니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도 미쳤다고 할 겁니다. 내가 엔비디아 이름 주식이 여러분들 많지는 않았습니다. 엔비디아 주식이 이름 많지는 않았지만 그걸 팔고 비트코인을 산 겁니다. 테슬라 이름들 많지는 않았지만 테슬라 주식을 팔고 비트코인을 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름 글을 남긴 겁니다. 미쳤다고. 미쳤던 걸 보이지.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Q&A 답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충분히 깁니다. 단기 변동성 크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은 비트코인이 더 성숙한 자산 클래스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입니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4년 주기로 성장해왔고 다음 한 차례 두 차례 사이클 안에 기간 수용이 완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런 창의적인 겁니다. 변동성이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들. 12만 불 떴다 이러면 10만 불이 떨어지면 그게 뭐가 중요하냐. 기분만 좀 나쁘지. 결론만 보면 되지 않습니까? 5년 후에 10년 후에. 얼마나 이런 창발적인 겁니까? 이번에 알리바바가 이런 발표한 QN3는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런 걸 아무도 답을 못하는 겁니다. 제 선택은 가장 높은 기대 수익률을 추구하는 관점입니다. 15년 동안 기대 수익을 보면은 다른 자산 이름들 경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엔비디아도 경쟁을 할 수 없는데 자기 자산의 한 10% 정도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보고 정신 나갔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돈이 있으면 더 넣고 싶은데 그냥 돈이 없으니까 10%만 넣는 겁니다. 10만 달러 한 곳에 몰아서 투자해야 되면 저는 당연히 비트코인을 선택합니다.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분산 투자가 최선입니다.
하지만 두 개 가운데 하나만이라면 저는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희소성과 탈중앙화는 본질적 가치를 믿고 비트코인을 베팅하겠습니다. 얼마나 이런 똘똘합니까? 글록, 제미나이, 다 여러분들 제끼고 QN이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본인이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진짜 당신 그렇게 생각하냐. 10만 불을 10년 동안 투자한다고 가정하고 QN, 글록, 제미나이, 퍼플렉시티에 똑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당신만 단호하게 나는 10만 불을 비트코인에 투자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같은 주장이 지금도 변함이 없는가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10만 달러를 10년 동안 투자한다고 가정할 때 저는 전액을 비트코인에 투자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2009년 출시 후에 장기적으로 단일 자산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과거 기록이니까 미래의 이름들 반복되리라는 보장은 없는데 상당히 이런 뛰어나네요. 10년이라는 장기 투자 기간은 비트코인의 강점과 맞아떨어집니다. 한 번 더 확인한 겁니다. 분산 투자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 중요하지만 전부 투자한다면 무엇이라는 질문에는 가장 강력한 성장 잠재력과 확신 있는 자산을 선택합니다. 컨빅션 인베스팅이라는 용어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 비트코인이 그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수용하고 ETF가 승인되고 국가 보유 등 거시적 요인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창발적이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의 여러분들 주요 AI 모델들 전변 다 여러분들 다 완패입니다. 완패.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이름 알리바바산 QN의 실력입니다. 제가 말한 것은 제 개인적인 확신이며 이는 장기적 가치 저장성 비트코인의 본질에 기반합니다. 컨빅션이란 거 아니면 컨빅션 인베스팅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좋은 투자 기회를 다 놓친다는 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매일매일 이런 투자가 돈을 어떻게 봅니까? 신도 아니고. 주식은 단타래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 모르겠어요. 신이 모를까. 대부분 다 돈을 잃죠. 비트코인은 상품이고 기술이고 화폐입니다. 혁명적 기술이지 않습니까? 인류가 만든 기술 가운데 구글이나 MS나 이런 게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런 데 여러분 한 5%에 10%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ETF 투자가 갖고 있으면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ETF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미국인들이 가장 돈을 많이 집어넣은 유입 액수입니다. 대표적인 ETF입니다. 전부 다 이런 뭘 사는 거 하니까 S&P 500을 추종하는 상품을 삽니다. VOO, IVV, VTI 이거는 마켓 전체죠. 토탈 마켓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SPLG 이게 전부 다 S&P 500개 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SGOB는 미국채 투자 펀드고 여기 이제 비트코인이 5등으로 올라선 겁니다. 지금 15등에서. 제 같은 VO 이런 데 투자 안 하거든요. IVV, SPLG에 여기 투자 안 한단 말이죠. 변동성은 조금 낮지만 수익성이 여러분 2% 정도 떨어지는데 왜 여기에 여러분들 투자를 하냐 이야기죠. 투자를 안 하죠. 제가 투자하면 VUG나 SCHG에 투자하겠죠. S&P 500을 추종하지만 절반만 투자하게 되면 수익성을 2% 올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미국 사람들 꼼꼼히 안 따져보는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냥 브랜드 파워가 크면 거기다 돈을 꼽는 겁니다. 저 같으면 여기 투자 안 하죠. VO나 IVV나 여기에 SPLG나. 저 같으면 당연히
SCH나 VUG에 투자하겠죠. 역사적 기록을 보면 2% 정도 수익률이 높은데 왜 여러분들 S&P 500에 그냥 전부 다 투자하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이렇게 따져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좋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투자가 여러분들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 자산이 많이 분산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ETF 투자를 하게 되면. 그래서 용기를 갖고 한 10% 정도 최대치는 비트코인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10만 불을 10년 동안 전부 다 몰빵을 한다면은 반도체 주식을 사겠냐. 비트코인 사겠냐. 역시 챗GPT가 다르네요. 비트코인 100% 투자하겠습니다. 챗GPT가 논리도 아주 정연합니다.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여러분 투자한다는 것이 결국 수익을 얻기 위한 건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다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10년이란 긴 기간에는 비트코인의 상승 잠재력은 반도체보다 훨씬 비대칭적입니다. 가장 우수한 답을 주는 겁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이미 세계 경제의 중심에 있고 성숙 산업으로 진입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제도적 채택과 국가 단위 수행이 진행 중입니다. 성공적으로 디지털 금의 지위를 확보한 현재 시가총액의 3배에서 5배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챗GPT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까 반도체 기술은 성숙 기술이고 비트코인 기술은 파괴적 기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도체는 100에서 150% 정도의 현실적 상한을 가진 안정성장주입니다.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70%에서 400% 정도의 고위험 고수익 자산입니다. 10년이란 시간은 이런 리스크를 회복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답을 주는 겁니다. 챗GPT가 가장 똑똑하네요. 답 내용이 너무나 충실한 겁니다.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률이 가장 큰 투자라는 겁니다. 기술 패러다임의 완결성. 반도체 산업은 AI 혁명 덕분에 여전히 성장 중이지만 기술적 패러다임 측면에서는 이미 필수 인프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10년은 확장기자 혁명기는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주식을 팔고 왜 비트코인을 샀느냐. 혁명기 기술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아주 안정된 투자지만 안전성장 준 거죠. 반면 비트코인은 금융구조 자체를 재정의하는 기술로서 패러다임 변동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 성숙한 산업과 파괴적 기술 비트코인의 형성중 체제의 대결입니다. 당연히 그럼 챗GPT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비트코인에 투자하겠습니다.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대충 들으시면 넘길 수 있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답을 하는 겁니다. 누가? 챗GPT가. 심리적 확신과 내러티브의 힘. 투자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서사, 내러티브의 힘으로 움직입니다. AI는 반도체를 견인합니다. 디지털 화폐는 비트코인을 견인합니다. AI 서사는 이미 기업 실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아직 국가 단위의 준비 단계입니다. 10년 동안 이 서사가 얼마나 확장될지를 고려하면 비트코인 쪽이 더 초기 스테이지에 있습니다. 대단한 시대입니다. 인간보다 훨씬 나은 답을 주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100%는 극도의 높은 변동성을 전제로 합니다. 저는 매달 일정 금액을 분할 투자하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하는 조건에서만 100%를 선택하겠습니다. 10년 동안 10만 불을 한쪽에 몰빵해야 된다면 나는 비트코인 100% 투자를 해야겠습니다. 내가 몰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는데 챗GPT가 몰빵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잘 풀어 쓴 겁니다.
10% 정도는 투자할 수 있다 이야기. 이 좋은 기회를 왜 놓치냐 이야기죠. 지금 투자자들이 여러분들께 너무나 좋은 것은 미국 시장에 투자할 수 있다는 거하고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의 이점인 겁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 올해 초부터 반도체 투자했던 분은 반도체 ETF 투자했던 분은 어마어마하게 벌었을 겁니다. 포트폴리오 전체의 5에서 10%만 비트코인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자산 배분이라고 봅니다. 제 이야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10% 정도가 맥시멈이다 이야기죠. 본인이 더 리스크를 감당하겠다면 더 할 수 있는데 내 같으면 그냥 성숙 기술이야. 성숙 기술. 성숙 기술이지만 반도체 여름 섹터에 ETF에 투자하면 25에서 30%는 10년 동안 늘어날 거다 이야기죠. 그러나 대박은 안 된다는 거예요. 대박은. 10년 장기 투자 여기 잘 정리해 놨네요. 낙관 시나리오는 비트코인이 6배에서 10배 정도 늘어나는 것이고 반도체 섹터는 2.5배 3배 늘어나는 겁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10만 불 투자하면 30만 불이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중립 시나리오는 1.8배에서 2.5배 1.6배에서 2배 정말 똑똑하네요. 리스크 대비 보상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 아닙니까? 1대6 반도체는 1대2 패러다임의 변화를 파괴적 기술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성숙 기술이고. 그렇지만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 거죠. 이 변동성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좀 낮고 인내력이 필요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죠. 눈 딱 감고 여러분들 묻고 그냥 그다음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지금 챗GPT가 이야기한 이 내용을 기반을 내가 일찍 찾아보진 않았는데 이런 비슷한 논리를 가지고 제가 개별 주식 미국의 빅테크 개별 주식 뭐 아주 많지는 않았습니다. 비싼 주식들이니까 그런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이런 걸 다 정리하고 물론 엔비디아 이런 거 테슬라를 정리하는 데는 반도체 섹터 ETF나 기술주 섹터 ETF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은 덜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개별 주식을 여러분들 딱 정리하고 그 돈을 가지고 비트코인 초기 자금을 여러분들 집어넣었던 거는 이런 배경이 있는 거죠. 그러나 실패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비트코인은 여러분들 손해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다리면은. 소형주처럼 투자가 물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형주 이런 거 투자하면 안 되는 거 테마 주식 이런 거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비트코인 이런 기다리면 이런 물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 전 고점이 계속 경신돼 가니까. 그 위험이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변동성만 좀 뛰어날 뿐이죠. 위험은 없는 주식인 겁니다. 비트코인 살래 금 살래 이야기죠. 저는 금 안 살 것 같거든요. 금은 거래 비용이 너무 커요. 운반도 여러분들 힘들고 처분도 힘들고 어마어마하게 좋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분은 금회사의 CEO고 이 사람은 여러분이 잘 보시다 1994년생으로 비트코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잭 말러입니다. 이 여러분들 금을 옹호하시는 분 그리고 비트코인을 좀 싫어하시는 분하고 비트코인을 좀 옹호하는 분이 논쟁을 벌린 겁니다. 잭 말러 비트코인이 왜 금보다 더 우월적인가에 대해서 최고의 이런 논쟁을 한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다 공부를 해야 되니까. 나는 금 사기보다 비트코인 사겠거든요. 근데 뭐 그런 또 이야기하면 정신 나갔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왜? 금은 트랜잭션 코스트 거래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는 거죠. 거래 비용이. 이 젊은 여름 친구가 하는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잭 말러스가 피터 시프를 상대로 왜 비트코인이 금보다 우월한지에 대한 역대 최고의 논쟁을 벌였습니다. 굉장히 멋진 그런 논쟁이네요. 한번 여러분들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 이제 머리 이 분이 피터 시퍼고 금옹호론자고, 예, 시프골드의 CEO고, 예, 비트코인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예, 이분입니다. 피터 시프라는 분입니다. 이 잭 말러가 이야기하는 금에 대한 비트코인의 우월성은 금은 정부, 은행 등 중앙 당사자에 의존해야 되고 자유시장을 완전히 운영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정부나 중앙 당사자 없이도 희소성을 유지하면서 거래 완결성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금이 해결하지 못한 핵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보관, 전송, 결제 모든 게 편리한 거죠. 비트코인에 대한 회의론은 비트코인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우월한 기술을 받아들인 데 느린 개인의 편견의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여기 여러분들 이메일대 우편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메일이 처음 등장할 때 여러분 저항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메일과 우편의 차이는 거래 비용이거든요. 거래 비용. 비트코인 등장할 때 여러분들 금을 수십 년 동안 옹호한 사람들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그게 사기고 스캠이지 그게 뭐가 문제냐. 이메일이 처음 등장했을 때 여러분들 우편을 수십 년 수백 년 해온 사람들은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겠습니까. 순식간에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날아가는 게 말이 됩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회의론은 비트코인 자체의 결함이 아니고 우월한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느린 개인의 편견의 문제다. 영원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 열린 자세를 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인 거예요. 레리 핑크 I glow라고 하지 않습니까? I glow and learn. 나는 계속 성장하고 배운다는 거지 않습니까? 새로운 기술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잭 말러가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합니다. 위험하고 변동성은 다르다 이야기죠. 위험은 가치를 손상하는 겁니다. 모든 주식은 위험 자산입니다. 소형주의 투자에 여러분들 손해본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저 자신도 경험이 있으니까 물리는 겁니다. 테마 주식에 여러분들 투자에 물리는 거.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방송 드린 내용들은 제 자신이 투자 경험을 다 하고 난 비용을 치른 다음에 진짜 정수만 모아서 지금 강의를 하는 겁니다. 소형주 투자하지 말라. 중형주 투자하지 말라. 테마주 투자하지 말라. 왜? 가치를 잃어버리니까.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가치를 잃을 염려는 없으니까 기다리면 다 올라가니까. 잭 말러스는 위험과 변동성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위험은 자본 손실의 확률이고 변동성은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기분의 문제인 겁니다. 변동성이 좀 높으면 뭐가 문제냐 이야기죠. 오를 때는 기분이 좋고 내릴 때는 기분이 나쁜데 기분이 좋고 나쁜 거는 뭡니까? 그냥 기분이지. 돈은 잃지 않지 않냐 이야기죠. 소형 주식이 투자하면 돈을 잃지 않습니까? 테마 주식에 이런 투자하면 돈을 잃지 않습니까? 국장에 투자하면 돈을 잃지 않습니까? 위험은 원금을 훼손하는 확률인 거죠. 그거는 비트코인이 기술적 결함이 있어가지고 네트워크가 실패하게 되면 그때는 꽝이 되는 거죠. 비트코인이 고정된 자산이며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변동성 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상품들은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늘어나는데 비트코인 공급이 늘어날 수 없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상품이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가장 위험이 적은 자산일 수가 있고 진정한 리스크는 비트코인을 전혀 소유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5년만 지나더라도
to have 비트코인, not to have 비트코인으로 많이 나눠질 겁니다.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과 비트코인을 가지지 않는 사람의 자산 격차가 엄청나게 클 겁니다. 지금 초기에 투자한 사람하고 투자 못한 사람하고 격차가 많아지는 것처럼 10년 지나면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개인이 여러분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가격이 올라 있기 때문에 개인이 못 가질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땐 12만 불도 이러면 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이 좋은 기회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전에 내가 깨우쳤으면 여러분한테 열렬하게 이야기했겠지만 저도 여러분들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이렇게 본 거죠. 위험과 변동성의 구분을 명확히 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주식은 다 위험 자산입니다. 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손해볼 염려가 없는 겁니다. 12만 불 여러분 올랐을 때 투자자의 97%가 전부 다 이익을 누렸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똑똑하네요. 야, 정말. 그래 미국에서 여러분들 잘 살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런 천재들이 있으니까. 1994년대 얼마나 똘똘하니 대학도 안 가고. 금의 진정한 문제는 불행히도 중앙 집중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금은 정부나 중앙 당사자의 도움 없이는 거래 완결성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역 경제에 금이 작동하고 있을 때 당신이 직접적인 상대방이나 당신의 정육점 주인 지역 재단사 식료품상 등과 금화를 교환하고 있을 때는 세상이 경제를 지역 경제보다 더 크게 확장할 필요가 있을 때 금은 실패했습니다. 금은 일단 또 거래 비용이 큽니다. 내보고 금 가지겠냐? 나는 금 안 가집니다. 사람들이 다 금 가지겠다고 그거 하지만 금은 단순한 물리적 물체일 뿐이고 통화 네트워크를 운반하지 않습니다. 금 네트워크는 뭡니까? 금 네트워크는 인간, 은행, 정부에 의존합니다.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거래하려고 할 때 당신은 중앙 당사자들에 의존하게 됩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금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뢰해야 되는 집중된 공급이 있을 때 자유시장을 진정으로 운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실패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비트코인이 해결한 겁니다. 가치를 저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자들이. 순식간에 이런 남한테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허락받지 않고. 제가 좀 일찍 여러분들 이 문제에 깨우쳤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선거한다고 여러분 깨우치지 못한 거죠. 선거 안 했으면 분명히 비트코인 여러분 기회를 더 잡았을 겁니다. 그놈의 선거 때문에 여러분들 기회를 어마어마하게 놓친 거죠. 내가 호기심이 강하기 때문에 선거 문제만 안 다뤘으면 비트코인 문제를 분명히 여러분 들여다봤을 겁니다. 할 만큼 이제 했습니다. 이제 내한테 여러분들 선거 문제 다루라고 일체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병호만큼 여러분 열심히 선거 문제를 다룬 조국과 민족을 위해 선거 문제를 다룬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까? 이런 민경욱 씨나 있을까? 그렇습니다. 늦게 ETF 투자했지만 30% 수익 중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이렇게 대단한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생각하는 겁니다. 뭐 방송할 때 보면 좋은 아이디어네 그렇게 생각하고 투자 안 했던 사람은 기회 다 놓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뭐 자기 복입니다. 같은 정보를 들어도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은 저는 여러분 딱 이 문제를 늦게 이런 보고 야 이거는 지금이라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 내리지 않습니까? 쭈삣쭈삣 안 하지 않습니까? 쭈삣쭈삣. 지금이라도 이러면 내가 선거 문제를 안 다뤘으면 2020년 정도 이러면 비트코인을 샀겠지만 이거 여러분들 그때는 미쳐가지고 여러분 한 5년간 여러분 선거 문제에 매달렸으니까 딴 문제를 뭘 받겠습니까? 하나도 본 게 없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도 뭐 툴툴거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후한무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겁니다. 금세 따라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본인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 빅테크 기업들 주식 팔아가 여러분들 그냥 사지 않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권 기원님처럼 SMH에서 30% 수익 중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권기원님 SMHX 갖고 계시면은 10년 지나면은 300불 정도 될 겁니다. 그럼 그때 액면 분할할 거예요. 그럼 주식이 여러분들 주식이 10배 정도 또 늘어나는 겁니다. SMHX 사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SMHX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식이 여러분들 20불 30불 되니까 SMHX 사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야기해 줬습니까? 얼마나 장합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즉시 실행하지 않습니까? 권기원님 진짜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주식입니까? 그 주식이 2024년 여름 8월 달에 나와가 내가 알아채는 게 이러면 2025년 1월 달입니다. 야, 이건 진짜 대단하네. 그래프 쫙 그려보니까 SMH보다 여러분들 1, 2% 정도 더 수익률이 놓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SMH는 이러면 300불이니까 너무 비싸고 그냥 30불짜리니까 눈 감고 이러면 사모으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부자 되시는 분이 나오는 겁니다. 계속 사모으시기 바랍니다. SMHX를. 그냥 조금 한 1, 2% 이런 조정되면 또 몇 주 사고 또 몇 주 사고 또 몇 주 사고 계속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모으기 바랍니다. 그래서 100주 200주 300주 1000주 이렇게 늘려가기 바랍니다. 한 종목만 투자해야 됩니다. 반도체 설계사만 모은 거 얼마나 좋은 주식입니까? 그러니까 기동량만 여러분 하지 마시고 집중적으로 방송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방송을 들어가지고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나는 이런 천재들을 만나서 하는 게 요즘에 너무나 기분이 좋은 겁니다. 내가 정청리나 이런 추미애 안 만난 게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조선인의 이런 후회를 안 만나는 게 너무나 기분이 좋은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천재들 이 젊은 천재들 뭡니까 얼마나 자극을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발난 생각을 할까. 근본적으로 비트코인이 운반 전송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거래 판매 거래 비트코인은 정부나 중앙당사자의 도움 없이도 희소한 수단이 될 수 있고 거래를 전부 다 중앙정부의 도움 받지 않고 완결할 수가 있습니다. 금이 비화폐화된 진정한 핵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금은 거래하는데 판매하는데 전송하는데 전부 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못 받아는 이유가 뭐냐? 당신 자신의 개인적인 편견이 큰 거죠. 금은 평생 동안 알아온 거니까 아니 디지털 금이 어딨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이 젊은 친구가 나이 든 분에게 이야기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취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은 비트코인의 변동성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근본적인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험은 변동성과 다릅니다. 위험은 자본 손실의 확률을 말합니다. 비트코인 코드가 실패하거나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완전히 실패하는 것이 위험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가장 위험이 적은 자산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특성상 기술적으로 너무나 완벽한 여러분들 상품이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소형주 투자하면 여러분 주식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투자에 여러분들 마음고생 얼마나 오랫동안 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당신의 머릿속에 저장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극도로 변동성이 크고 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똑똑합니다. 아유 얼마나 이렇게 똑똑할까. 잠깐만요. 조금만 한 30초 더 쓰겠습니다. 데이비드 사장님 핵심은 자산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수요가 더 많아져도 자산을 공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본질적으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 공급을 추가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천재들 여러분들 이 젊은 천재들 이야기를 듣는 것만 하더라도 기분이 여러분 이 방송 오래 들으신 부자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지적인 여러 열정과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전 여러분들 큰 앞선 지식들을 받아들여가 여러분들 열렬히 여러분들 말씀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10%는 사라고 그냥 대박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0% 쪽박되면 어떻게 한 10% 정도 잃는 겁니다. 예? 대박에 대한 손실이라고 보는데 이럴 가능성 상당히 낮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 천재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잭 말러스가 이런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금하고 게임이 안 된다. 운반해야 되지 거래해야 되지 판매 대금 결제해야 되지 옮겨줘야 되지. 예? 그래서 화폐가 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비트코인이 디지털 이름 금이 예? 그냥 전송할 수 있고 중앙정부 허락받지 않고 P2P로 이름들 주고받고 지금 실시간을 할 수 있고 예? 이런 나이 드신 분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예? 편견이 있기 때문에. 내가 편견을 가졌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열렬하게 강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제 조언을 듣고 산 분들이 SMH를 사가지고 이렇게 30% 수익 이렇게 올리신 분들 뭐 100%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좀 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주식입니까? 반에크 그룹이 만들었죠. 자산 10% 정도는 베팅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올인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딱 10% 투자하는 겁니다. 10%. 돈 늘어나게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뜰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여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정보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은퇴 계좌가 IRA 계정이고 IRA 계정에서는 지금 살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를. 그런데 직장인 여러분 은퇴 계좌 연금 계좌가 401K라는 게 있는 거죠. 그냥 이름은 그냥 401K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여기가 14조 원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살 수 있게끔 법을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 공화당이 해줘야죠. 오늘 미국에서 방송 듣는 분들은 IRA 계정 갖고 계시면은 IRA 계정을 적극적으로 비트코인 ETF를 사시는 데 활용하시면 좋죠. 왜냐하면 나중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이제 보시죠. EJP님께서 요즘 비트코인 사모으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0.0001 사고 0.00001 사고 이렇게 말이죠. 10%까지만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 정도 투자하면 뭐 0.1이나 0.5 정도만 하더라도 큰 재산이 되는 거죠. 100만 불 되면 50만 불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인 거죠. 여기 이제 공화당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법으로 성문화해서 14조 달러 규모의 401K 퇴직계좌에 비트코인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방금 발표했겠습니다. 수조 원이 여러분 다시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오는 겁니다. 사는 거죠. 수조 달러가 들어오는 겁니다. 14조 달러 규모의 401K 퇴직연금 계좌에 비트코인 투자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그 제도를 개선해 주는 겁니다. 제도 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 미국의 전체 여러분들 퇴직연금이 44조 달러 정도가 되고 개인 퇴직계좌 1년에 한 6천 불이나 8천 불 정도 불입할 수 있는 IRA가 17조 달러 되는 거죠. 이 개인 퇴직계좌는 나중에 여러분들 자손들한테도 그대로 이런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겁니다. 세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럼 이 개인 퇴직계좌 여러분들 1년에 예를 8천 불 정도가 되면은 뭐 몇 주 정도 살 수 있을까? 한 70불이면은 한 100주 정도 사모은다고 생각합시다. 만일 여기에 여러분들 한 0.5 정도만 갖고 있다고 하더라 나중에 큰 돈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겁니다. 401K에도 비트코인을 많이 포함하고 IRA도 이런 비트코인을 많이 포함하고
예. 여러분 들립니까? 조금 전에 잠시 전기가 나간 것 같은데. 아, 예. 들리면 다행이네요. 또 방송 또 끊어졌네 싶어서. 비트코인 현물 ETF 가운데 20%에서 50% 정도가 IR 계정에 투자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람들을 얼마나 부자로 만들어준 겁니까?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여러분들 정부가 잘하는 겁니까? IR 계정에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많이 사놓으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가더라도 양도 차익 같은 거에 세금을 물리지 않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 재산 증식에 도움을 주는 겁니까? 401K에도 여러분들 포함하도록 그렇게 법을 바꾸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국민들을 노후에 비트코인 가격은 글로벌 유동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약간의 시차를 두고 여러분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글로벌 유동성이 대략 2개월 3개월 정도 앞에 앞서가는 겁니다. 돈이 늘고 그다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일부 대부분 연구는 2개월 3개월 앞서고 일부 연구는 8개월 정도 그렇게 앞서는 걸로 이야기하는 거죠. M2 통화량의 변화가 비트코인 가격의 변화보다도 약 80일 정도 선행한다는 그런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통화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통화량이.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정체인데 이렇게 올라가 되게 이렇게 여러분들 되게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거죠.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제 판단이 틀릴 수 있겠지만. 이렇게. 비트코인은 종종 위험자산 또는 유동성 바로메타로 간주됩니다.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자금이 얼마나 풍부한지에 비례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지금은 상당히 진입하기에 좋은 시점이라고 봅니다. 제 판단에는. 뭐 10만 원대 11만 원대는 아주 여러분들 좋은 그런 시점인 거죠. 여기 2개월 3개월 설득력이 매우 높은 많은 금융 분석가들은 글로벌 M2 광의의 통화량의 변화와 비트코인 가격의 사이에 2, 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상관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도움을 뭐 어떻든 미국은 뭐 힘차게 나갑니다. 여기 이번에 한국 방문했던 이런 이번에 한국에 피트 딜이 왔죠. 피트 딜. 이분이 또 이제 비트코인 크립토 은행을 만드는 모양이죠. 그걸 허락을 해 줬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네. 그런데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직 관심이 없습니다. 미국의 투자자 가운데 95%는 비트코인을 투자 안 합니다.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경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받아들이기가. 소액 투자자나 암호화폐 전문 투자자를 제외한 일반적인 대다수 투자자의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는 비트코인 비중이 제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아직 초기라는 거죠. 비트코인 채택이 아직 초기 단계다. 현재 투자하는 것이 훨씬 앞서 나가는 것이라는 견해를 이야기한다. 아주 여러분들 중요한 이야기죠. 미국조차 여러분 95%가 아직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불이 붙으면은 가격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겠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게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니까
여기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여기에 아마 한 도미닉 플리스비라는 영국의 작가이자 투자가이자 이런 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도미닉 플리스비 영국의 작가 금융 칼럼니스트 코미디언 배우. 놀라운 것은 2014년에 비트코인에 대한 책을 쓴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부자겠네요. 비트코인 현상에 대한 가장 초기자 잘 알려진 책 중 하나로 비트코인 역사와 기술과 잠재력을 일반인도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하고서 유명하다. 대단한 거죠. 10년 전에 비트코인 저서를 쓴 겁니다. 이렇게 앞선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분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 비트코인 저서를 쓸 정도니까. 비트코인을 튤립 거품에 비유하는 것은 사실상 칭찬이라고 주장합니다. 1630년 튤립 거품이 발생했던 네덜란드가 이후에 400년간 세계 꽃 산업의 중심지가 되어 번영을 누렸듯이 비트코인 역시 혁신적인 기술의 시초가 될 수 있습니다. 거품은 자신이 투자하지 않은 강세장을 정당하게 한 심리적 방어수단이다. 비트코인의 잠재력이 너무 컸어. 저축수단으로서 세이빙 테크놀로지로서 비트코인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 진짜 위험이라고 강조한다. The risk is not owing Bitcoin. 이해하지 못함을 핑계로 투자를 해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네요. 여기 한 분께서 비트코인을 사려고 지금 살까요? 조금 더 기다려 살 거예요? 그럼 영원히 못 사죠. 비트코인 지금 살까요? 공 박사님 다음에 살까요? 그럼 영원히 못 사죠. 좀 비싸게 사면 뭐하고 싸게 사면 뭐합니까? 다음에 어차피 다 오를 건데. 공 박사님 ETF 지금 살까요? 다음에 살까요? 영원히 못 사죠. ETF 여러분들 SMHX가 비싸면 좀 얼마고 뭐 싸면 얼마입니까? 지금 들어가면 어차피 오를 건데. 하루 사이에 천 떨어지면 그게 뭐가 크게 문제입니까? 뭐 한 개를 사는 것도 아니고 0.000 뭘 살 건데. Do it now 그지. Do it right now. 지금 그냥 사는 거죠. 일단 시작하는 거죠. 아니 뭐 그렇지 않습니까? 공박사 방송 듣고 바로 그날 바로 사는 겁니다. Do it right now. 예. 바로 지금 바로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몇 개 사는 것은 이제 시간을 두고 사야 되는 거죠. 시장을 어떻게 맞춥니까? 다음에 어떻게 될지. 오늘 좀 사고 내일 좀 사고 이렇게. 그런데 처음 시작이 중요한 거죠. 여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 비트코인의 잠재력이 너무 컸어. 스윙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소유하지 않는 것이 진짜 위험이라는 거 아닙니까? 2014년도에 비트코인 책을 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세이빙 테크놀로지는 최고입니다. 세이빙 테크놀로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재테크로는 어제 나오자면 세이빙 테크놀로지. 미국 사람들이 그런 용어를 많이 쓰네요. 예? 세이빙 테크놀로지. 저축수단으로 최고란 이야기인 겁니다. 예?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함을 핑계로 투자를 해패해서 안 된다. 이 여러분 노인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힘줘 가지고 2014년에 비트코인 책을 쓸 정도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야, 보통 사람들이 아니네. 천재들이 진짜 많습니다. 다들 비트코인은 거품이다 튤립이다고 말합니다. 좋아요. 1630년 암스테르담의 튤립 거품은 거품이었을까요? 오늘날 세계 꽃 산업의 중심지는 어디입니까? 네덜란드 홀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400년 동안 세계 꽃 산업의 중심지고 그 튤립 거품은 암스테르담에 400년의 번영을 가져주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튤립을 보는 것은 사실 진짜 여러분들 거품이란 것이 한번 올랐다 꺼져야 거품이지 않습니까? 올랐다가 꺼지고 올랐다가 꺼지고 올랐다가 꺼지는데 오를 때마다 계속 오르잖아요. 그게 거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당신은 거품이 뭔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품이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작가이기도 하니까. 거품은 당신이 갖고 있지 않는 강세장입니다. 당신이 무언가에 투자하지 않은 것을 정당하게 해서 그것을 거품이라고 부르는 심리적인 방식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거품이라고 부르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인터넷의 기본 현금이자 인터넷의 기본 저축수단이 될 잠재력은 너무나 대단합니다. 가치 저장 수단으로 특별하다는 거 아닙니까? 가치 저장과 가치 정식, 돈을 버는 데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비트코인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 리스크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을 소유하는 것이 리스크가 아닙니다. 말이 된다면 모두가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할당량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아 자산의 10%는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핑계로 삼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내연기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지만 스마트폰을 갖고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면 비트코인을 가지라는 건 아닙니까? 예. 5,000원 사고 만원 사고 돈 여러분들 좀 생기면 10만 원도 사고 20만 원 사고 여러분들 공동이 좀 생기면 100만 원 사고 이렇게 하는 거다. 닥치고 사는 겁니다. 오늘 최근 한 달 중 가장 가격이 낮네요. 비트코인 좋은 게 좋은 게고 뭐고 없는 겁니다. 지금 10만 원 되면 그냥 거저니까 그냥 막 사 모으는 겁니다. 비트코인 사는 방법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좌 터가지고 사면 되죠. 비트코인이 어떤 종류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데 알려주십니다. 아니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죠. 암호화폐 다른 암호화폐가 아니고 비트코인만 사면 되는 겁니다. 다른 암호화폐는 사지 말고. 가상화폐 거래소 여러분들 투썸이나 빗썸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1등 기업에서 사면 되겠네요. 비트코인 너무 비싸면 다음에는 너무너무 비싸가 이러면 살 수가 없겠죠. 좋은 것은 항상 비싸니까. 야, 이분 참 멋지네요. 이야기 말씀이. 이분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을 소유하지 않는 게 진짜 위험입니다. 진짜 위험이죠. 난 그렇게 믿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위험인 거죠. 그냥 비트코인만 사세요. 비트코인만 딴 거 사지 말고 이더리움도 사지 말고 리플도 사지 말고 비트코인만 사라는 이야기. 비트코인만. 이 상황에서도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답답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한국 사람들 사회 전체적으로 깨어나기는 불가능하니까. 자, 여기 보시죠. 스트라이크의 CEO인 잭 말러 이야기 좀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사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고점에 사더라도 시간 가면 구매 시점이 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트코인 구매는 이겁니다.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계속 오르는 겁니다. 오를 때는 거품, 내릴 때는 거품,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여름 한 5년 지나면 도저히 개인은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언제 사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 고점이 다음에 저점이 될 거니까 이런 신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고점인데 다음은 저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계속 오르는 겁니다. 이게. 물론 이때 사면 좋겠죠. 이때 못 맞춰도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 코스팅 에버리지 방식을 쓰는 겁니다. 분할해서 여러분들 매달 조금씩 사는 거죠.
잭 말러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은 이 시장에서 유일한 기회라고 단언합니다. 그런 비트코인 가치를 궁극적으로 500조 달러 정도로 봅니다.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역할은 저축수단이고 그리고 자산 정식 수단입니다. 이더리움 도지코인은 비트코인과 동일시해서 안 됩니다. 다른 암호화폐 알트코인들이 2조 3조 달러 규모의 기회를 여겨지더라도 비트코인만이 단일 자산으로 장기적인 궁극적인 가치와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집중해야 됩니다. 잭 말러가 여러분들 처음으로 알트코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내가 본 겁니다. Focus on this one asset. one and only one asset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잭 말러가 여러분들 다른 코인하고 비트코인에 비교하는 그런 이야기는 여기서 내가 처음 봤네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천재들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이 시장에서 유일한 기회라고 근본적으로 믿고 있고 이를 계속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저축수단이고 투자수단이고 자산정식수단입니다. 그리고 갖게 되면 10년 20년 가질 수 있는 장기 투자입니다. 저는 암호화폐의 수명주기와 스토리를 고려할 때 비트코인만으로 높은 마진과 높은 성장, 현금 창출 사업을 구축할 수 있을 줄은 의문이었습니다. 오직 이 단일 자산에만 집중하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이더리움과 도지코인과 비트코인을 동일하게 또는 똑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말 것을 권합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는 세계의 절반을 해결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대체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비트코인은 세계 문제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대체 가능성이 거의 제로고 다른 코인들은 경쟁 코인에 의해서 대체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이런 명쾌하게 이 분야에 거의 천재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잭 말러가 입장을 정리해 주는 건 처음입니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는 것은. 이 인터뷰를 제가 풀어가지고 보니까 이 보시죠. Bitcoin is the only one opportunity in this market. 여러분께서 자산을 정식할 수 있는 가장 여러분들 결정적인 기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매 사이클의 최고점 비트코인을 한 개 사더라도 사기에 너무 늦은 때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조금 많이 사놓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비싸면 좀 적게 사면 되니까. 그죠? 예. 계속 여러분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반복이. 자, 여러분들 오늘 시간이 많이 됐는데 하나 더 하죠. 천재들이 지금 어떻게 전망하느냐. ETF가 만들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블랙록의 여러분들 IBIT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만들고 난 다음에 아마 이분이 블랙록의 관계자인 모양이에요. 관계자인데 저는 디지털 자산 ETF에서 엄청난 모멘텀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ETF는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같은 경우는 1억 불을 본인들이 직접 사지 않고 블랙록의 IBIT ETF를 사지 않습니까? 그냥. 그래서 15등까지 있던 유입액이 5등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만큼 인기가 있게 된 겁니다. 이분도 엄청난 내공을 갖고 있는 분이네요. 키바저라는 분인데 러시아 바로 인근에 있는 조지아 출신입니다. 부모님이 아마 조지아에서 이민을 오신 분입니다.
CNBC의 게스트로 출연한 키바지어 부회장은 CNBC 생방송에서 비트코인이 조만간에 100만 불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냥 시간의 문제입니다. 뭐 5년 뒤에면 좋고 10년 뒤에면 좋고 10년 뒤까지는 가겠죠. 최대한. 자, 이렇게 CNBC에 부를 정도면은 업계에 상당히 내공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천재들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로컬 뉴스를 듣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계시는 방송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여러분들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공병호 TV의 생방송을 통해서 이런 투자 섹션에서는 뭘 보는 거 하니까 전 세계 톱 클래스의 이런 사람들의 가장 최신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것도 해설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하이 퀄리티 이런 정보를 접하는 겁니다. 하이 퀄리티 정보를. 여기 이분이 대단히 여러분들 보면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니까 이분이 보시죠. 업계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제게 비트코인은 방향성 베팅입니다. 딜렉셔널 베팅이라는 거죠. 그쪽으로 여러분들 돈을 계속 성장할 거로 보는 겁니다. 우리는 100만 달러로 갈 것으로 봅니다. 그 위에는 1000만 달러로 갈 것입니다. 10배 10배로 보는 겁니다. 시간 한 20년 정도. 시간 문제입니다. 저는 장기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이 20달러 200달러 때부터 사라고 권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희소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디지털금이고 반인플레이션 및 중앙집중식 정부 지출에 반대하는 모든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패배할 수 없는 방향성입니다. 이기는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니까. 이기는 쪽에 서는 겁니다. 이기는 쪽에. 이분이 누군가 하니까 이분이 이 비트퓨리에 합류하기 전에 모간 스탠리 등에서 일을 했는데 명문 펜실베니아 와튼 스쿨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아주 정통한 사람입니다. 이 분야에. 부모님이 조지아에서 소련이 붕괴될 때 연금이 전부 다 여러분들 종이 쪼가게 되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중앙 집중화된 저축제도나 가치저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게 되고 그 이후에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닌 근본적인 가치저장선으로 바라보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픈 경험이 있는 겁니다. 이 업계에서 굉장히 여러분들 유명한 사람이네요. 조지아 출신, 미국 조지아 아니고 소련 바로 연방국이었던 비트코인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은 키바지어는 근본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보는 겁니다. 근본적인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보는 거죠. 금과 같은, 금보다 훨씬 우월적인 부자들의 고민을 단박에 다 해결해 준 그런 상품이자 기술인 거죠. 현재 시장을 어떻게 보냐. ETF 비트코인 ETF 현물 ETF가 허용된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국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은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ETF를 사버리면 되니까. 그럼 뭐 지갑 이름 관리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ETF가 막혀 있기 때문에 빗썸 같은 데서 상품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키바즈는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수준을 넘어 극단적인 장기 상승을 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별로 나는 극단적으로 안 봅니다. 딜렉셔널 베팅을 하는 거다. 딜렉션 벳. 시간 문제고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돈을 집어넣고. 예, 좀 목돈이 있으면 목돈을 여러분들 이렇게 쌀 때 사고, 그죠? 그 다음에 조금씩 사 모으는 겁니다. 제가 투자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너무 이런 감질나게 계속 사면 힘드니까 좀 낮았을 때 이러면 좀 왕창 사고 그 다음에 조금씩 이렇게 이제 계속 사 나가는 거죠. 20달러 때부터 이런 관심 있게 봤으니까 얼마나 개인적 부자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뭐 딴 거 안 다루고 시대 변하는 것을 계속 다뤄가지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도와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산적인 시간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무슨 뭐 누가 뭐 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건 뭐가 보냅니까. 매일 아침에 그 귀한 시간을 1시간 2시간 이야기를 시사 문제 되고 그게 뭐 돈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오늘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값진 정보들이 나온 겁니까. 벌써 이런 SMHX나 이런 걸 산 사람들은 진짜 대박을 친 거죠. 한 50% 벌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죠. 이분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게 연 30% 증가하게 되면은 지금 12만 불이 연 30% 증가하게 되면 165만 불이 되는 겁니다. 연 30% 나는 이상 증가할 거로 보거든요. 그럼 한계가 여러분 2280만 불까지 올라가는 20년이 지나면. 제가 여러분들 그냥 농담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 이야기가 여기 이제 보시면은 마이클 세일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이클 세일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년 동안 한 30% 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매년 30% 성장할 것 같다. 여러분 그게 과장이 아닙니다.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자가 여러분 37% 투자 여러분 반도체 섹터 투자가 10년 동안 30% 성장한 겁니다. 반도체가. 여러분 SMHX 투자하신 분들은 향후 10년 동안 30% 정도 성장할 겁니다. 30%. 하나도 과장이 아닙니다. 나는 30%를 마이클 세일러가 여러분들 최근 방송에 나와 가지고 비트코인이 향후 20년 동안 연평균 30% 성장할 것이다. 훨씬 더 과소평가해가 여러분들 본인이 사람들에게 너무 기대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과소평가했다고 보죠. 반도체 섹터의 대표 펀드인 SMH가 30% 여러분들 성장한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 30% 여러분 성장하면 돈이 얼마나 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12만 불짜리가 165만 불이 됩니다. 10년 지나면. 20년 지나면 2280만 불이 되는 겁니다. 상상됩니까? 상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러면 숫자를 보면 되는 겁니다. 30% 이상 성장합니다. 30% 이상을. 왜 30% 이상 성장하냐. 자주 보여드렸지만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엔비디아 이런 성장 곡선은 푸른색이지만 비트코인 성장 곡선은 붉은 선인 겁니다. 자산 성격이 다른 겁니다. 자산 성격이. 자산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하나도 아닙니다. 이게. 과장이 전혀 아닌 겁니다. 30% 이상 성장 아주 역사적 여러분 자료가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런 78% 성장했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86% 성장한 겁니다. 그거를 마이클 세일러라는 사람이 30% 이런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향후 20년간 매년 30%씩 상승할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포트폴리오를 70에서 80% 정도는 여러분들이 ETF로 딱 무장을 하고, 그럼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뭐죠, 세상이 망하지 않는 한 든든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그럼 10% 정도를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그냥 천하 요새가 되는 거죠, 그냥. 그죠? 마이클 세일러는 연평균 30% 정도 수익률. 이게 그냥 놀라운 게 아니고 그냥 반도체 성장률이에요. 반도체. AI 붐 때문에 10년 동안 30% 이상 올라갈 겁니다. 30% 이상.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나 이런 거 사지 말고 색 다 투자를 하란 말입니다. 반도체 펀드를 사라는 거죠. 반도체. 삼성전자 이름 올인하지 말고 SK 하이닉스에 왜 올인하냐 이야기죠. 그 돈을 빼가지고 미국의 반도체 펀드에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30% 여러분들 한 50% 갈 거로 저는 봅니다. 50%. 10년 정도는 50% 정도 성장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단순 보유함을 넘어 이것을 활용하여 디지털 자본 및 신용을 발행하고 수익하여, 회사가 이런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신용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신용을 2배 3배 정도.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은 네트워크 성장 덕분이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 투자는 위험을 분산하는 행위고 자산 정식의 핵심적인 사안이다. 세이빙 테크놀로지로서는 아주 좋은 거란 거 아닙니까? 그치? 그치?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사모으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한 160개 정도 되는 모양이네요. 참조. 여기 마지막에 저의 비트코인에 대한 20년 예측은 연 30%입니다. 연 30%. 아주 제가 볼 때는 과소평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테이블이 아주 중요한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이. 비트코인하고 여러분들 반도체 섹터 투자, 기술 섹터 투자, S&P 500에 대한 투자가 연 평균 수익률이 나오지 않습니까? 좀 길게 보면 10년 수익률이 나오죠. 여러분 86%가 나온 겁니다. 지금까지. 그럼 30% 지금 투자한다는 것은 마이클 세일러가 굉장히 이름 낮게 본 겁니다. 그럼 돈이 천문학적으로 한 개만 갖고 있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MSTR 같은 주식을 직접 사모으기보다도 일단은 주식시장에 MSTR을 사시는 것도 괜찮은데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으면 직접 여러분들 모으는 것도 좋겠죠. 자, 여러분 오늘 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소형주 그리고 중형주 이런 거 투자하거나 테마 주식 같은 거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런 어떤 시장 분위기나 이런 부분에 휩쓸려 가지고 뭐 특정 테마 주식이 뜨니까 그런 거는 가능하면 정통 투자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통 투자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섹터 투자나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이 범주 안에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달러화 자산으로 표시된 ETF 투자가 모든 투자의 기초이자 기본이자 골격이자 그다음에 토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개 한 2개 3개 정도의 그런 ETF를 선택해 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SCHG의 20% 정도, FTC의 30% 정도, SMHX의 30% 정도, 그럼 반도체 섹터 30%, 기술주 섹터 30%, 시장 일반 20%,
그리고 동시에 이제 비트코인에 한 10% 정도 돈을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특히 ETF 투자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심적으로 편안함을 주죠. 그리고 예상이 가능합니다. 10년 20년 정도의 그런 기록을 보게 되면은 대개 SCHG는 한 15% 정도 성장하고 QQQM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니까 17%, FTC는 1% 정도 더 높은 18%, 그다음에 SMH나 SMHX 같은 반도체 주식은 대개 25% 정도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산이 대략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얼마만큼 변해갈 것이다. 그걸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당주는 꼭 돈이 필요하면 배당주를 하겠지만 한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슈더, SCHD, 성장 배당주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정통으로 성장주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배당이 필요하면은 뭐 그런 배당 성장주를 하는데 배당 성장주가 이런 배당하는 것이 뭐 그저 한 3%에서 4% 정도지 않습니까? 3 내지 4%니까 그냥 정통 ETF를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제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 자신이 투자를 해보니까 개별 기업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심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되죠. 엔비디아 주식을 뭐 얼마를 갖고 있는데 뭐 중국이 금수를 해가지고 뭐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졌다 이런 것 자체가 아무리 여러분들 심적으로 담대하려고 하더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테슬라 주식을 여러분들 조금 갖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뭐 말을 좀 실현해 가지고 주가가 한 4% 정도 빠졌다. 그렇게 하면은 그게 영향을 주는 거죠. 사람한테 생활에. 그렇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여러분들 투자하면서 항상 조마조마하거나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개별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부담이 되는 거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분산 투자를 원칙으로 해서 시장 일반 S&P 500을 추종하는 주식에 몇 프로를 붓고 그다음에 뭐 나스닥보다는 기술주 VGT나 XLK나 FTC인데 가장 운용수수료가 작고 역사적 수익률이 조금 나은 피델리티에서 만든 FTC를 하면 되고 그리고 반드시 반도체 섹터 투자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내가 투자한다 그렇게 하면 삼성전자 주식에 올인할 수도 있고 SK하이닉스 주식에 올인할 수가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야기죠. 한 회사에 목을 맬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은 SMH는 미국하고 그다음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전 공정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고 좀 비싸죠. 한 350불 정도 되니까 개인이 투자하기에는. 그다음에 SMHX는 반도체 설계사만 모은 거니까 투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가장 무난한 투자가 S&P 500을 추종하는 ETF를 투자하는 건데 앞에서 여러분들 자금 유입량을 보더라도 미국인들이 대부분 그냥 습관적으로 VOO, IVV, SPY를 선택을 하죠. 500개 기업 전부 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500개 기업 안에는 수익률이 떨어지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수익률이. 뭐 예를 들면은 라스베가스에 있는 카이사르 그런 카지노 같은 경우도 제가 최근에 기사를 읽다 보니까 S&P 500에 들어있다가 이번에 빠졌더군요. 성과가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500개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중에 한 절반 정도 250개나 230개 정도를 투자한 그런 펀드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두 번째 칸에 SCHG나 벵가드에서 만든 VUG 같은 상품을 사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70에서 80%에서 90% 정도가 그렇게 ETF 투자를 딱 하게 되면은 그러면 달러화 자산을 가질 수가 있죠. 예상이 가능하지.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이런 매달
돈이 들어오면 그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제 방송을 듣고 좀 일찍 움직였던 분들은 수익률이 30% 50% 나왔지 않습니까? SMHX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지? SMHX가 SMH보다 역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긴 그런 데이터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SMHX가 한 1, 2% 정도 더 높을 것 같거든요. 연평균 수익률이.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하다가 제가 최근에 컨빅션 인베스팅, 컨빅션 인베스팅, 확신 있는 투자를 하는데 비트코인을 포함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되죠. 진작부터 경험을 가졌지만 비트코인 이야기를 내놓기가 좀 타이밍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묻었는데 그래도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다 생각해서 비트코인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하기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최대치는 10% 정도. 10% 정도는 무리가 안 된다 이야기죠. 미국에 있는 분들은 블랙록에 IBIT를 사시면 되고 한국에 있는 분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이런 계좌 터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면 된다 이야기죠. 그렇게 자산을 운영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고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그거 준비하셔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타이밍이 언제냐 뭐 좀 비싸면 어떻고 싸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목돈을 확 넣는 게 아니고 조금씩 넣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시작해야 될 때는 그냥 즉시 시작하는 거죠. 시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이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갔으니까 돈이 좀 있으면은 조금 더 사는 거죠. 그다음에 비쌀 때는 조금 덜 사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운영하면은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여러분 세상에 투자 경력도 길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정권 전문 그런 방송도 있지만 제가 제안하는 것이 굉장히 정답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나이도 있고 자기 경험도 있고 사심이 없고 그다음에 젊은 날부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분석하고 그러니까 get to the point 투자든 사는 것이든 뭐든 간에 핵심을 간파하는 능력이 아무래도 젊은 사람보다 더 훈련이 많이 돼 있을 겁니다. 투자 복잡한 것이 딱 가리지 않습니까? 그냥 짧게. 그렇게 여러분들 투자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놓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정리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